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속보가 뜨는데 검찰이요. 검찰이 이제 김용현 장관 빼고요. 나머지 국무위원들 있잖아. 그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에 참여했던 나머지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하겠다. 이런 이제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아니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영문도 모르게 들어오라니까 다 들어갔던 거예요. 11명이 들어갔으니까 과반이 됐죠. 과반된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 거친 거예요. 회의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의록을 적고 안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1명이 모여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의결도 필요 없어요. 심의만 하면 되니까 심의만. 그러니까 11명이 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파 민주당이나 이쪽은 이게 다 국무위원들이 뭐 내란의 공범 아니냐, 방조범 아니냐 이랬는데요.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가짜뉴스입니다. 실제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사 보도를 봐도요. 그때 한덕수 대행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 대행은요. 안 됩니다. 계엄의 국가 신인도나 이런 게 여러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나 계엄을 반대했다. 그 다음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반대했다. 이런 게 계속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관들 중에 누가 이게 계엄을 찬성한 분이 없어요. 뭐 저는요, 찬성했다도 이게 내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찬성할지 반대할지 자기 소신껏 하면 되지. 아니, 대통령이 계엄하겠다는데 찬성했다 해서 이게 뭐 내란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원수가 이게 심의가 아닌데 의견할 때 찬반 아무나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찬반 투표하는데 내 소신껏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이게 내란의 공범이 됩니까? 근데 하물며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게 나머지 국무위원들 있잖아, 11명 갔던 분들. 다 적법에 그친 거예요, 국무회의는. 따라서 이게 검찰이 이거는 이게 무혐의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두 가지를 더 검찰에 심우정 총장, 박세현이한테 맡기라면 안 돼요.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 사람한테 맡기라면 안 되고 심우정 총장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김용현 장관하고 빼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무혐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김용현 장관이나 군인들도요. 내란으로 바로 지금 구속해가 하면 재판하면요. 이거 나중에 난리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우정 총장, 한번 법리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김용현 장관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 사령관들 검찰에서 구속을 했잖아요. 근데요, 지금 내란의 옛날에는 수계란 말씀인데 지금 우두머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좌파들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순서가 보세요. 위에서부터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갑니까? 그러면 이게 부하 수행한 자부터 수사가 부하 수행한 자가 유죄가 되면 그러면 이게 우두머리가 유죄가 됩니까? 이게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두머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내란죄가 성립해야만 그 밑에 그 명을 따른 사람이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그 다음에 부하 수행자인지 순서대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되겠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수사도 착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구속기간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6개월 되면 이게 다 풀어줘야 되죠. 근데 먼저 유죄를 내리라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무죄가 나오면 밑에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아니 우두머리가 내란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그 밑에 지시받아 다른 사람이 내란이다? 이거야말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한 재판에 내란이 됐냐 안 됐냐 이걸 판단한 다음에 김용현 장관이나 장군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이게 이분들은 또 내란이 됐는지 아닌지 또 따져봐야 돼. 왜?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근데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따라서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문도 모르고 대통령이 일단 계엄이라는 거에 따라간 사람들은
내란의 목적이 없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이 내란이 안 되면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내란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100번, 1000번 양보해 대통령이 내란이 목적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 대로, 상관이 시킨 대로 그냥 따라간 사람들은 내란이 안 되잖아요. 왜? 조지호 청장한테 뭐 내란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경찰이, 대통령이, 장관이, 계엄사령관이 하라면 이게 경찰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밑에서부터 재판해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제가 볼 때는 내란이 절대 아닌데 헌재에서도 내란 자신 못하잖아요. 내란이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지. 전혀 없는데 그럼 이게 대통령이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그 사이에 밑에 사람들은 대통령 명을 따랐는데 나는 중요임무 종사자로 징역 15년이다. 나는 이게 뭐 10년이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뭐 재심이 될지 안 될지 재심해 줘야 되겠지만 그럼 이게 그 사이 구속대가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거는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따라서 이게 저 누누이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 확정될 때까지는요. 밑에 부하들부터 이게 먼저 이게 재판회가 유죄를 확정짓는 이런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게 도망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누가 도망가? 김용현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도망갈 사람들 아니잖아요. 지금 다 변호사 쓰는 데 있고. 그러면요. 일단 이게 보석으로 풀어준 다음에 충분한 재판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되면 그러면 이게 그 밑에 사람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야. 왜? 대통령이 내란해서 밑에 명을 따는 사람이 내란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왜? 밑에 사람들에게 목적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내란 목적이. 근데 시키는 대로 위에 지시를 따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용현 장관이나 그다음에 여러 데 우리 수방사, 뭐 특전사 여러 사령관들 있잖아요. 방첩사 이런 게 장군들도 일단은요 보석으로 풀어준 다음에 차분하게 내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통령부터 뭐 재판이나 수사 이게 돼서 그때 대통령이 내란이 안 되면 밑에 사람은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또 이게 대통령이 내란 만에 하나 되더라도 밑에 사람이 저는 내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 말을 이게 법에 맞을 겁니다. 도망갈 우려도 없고 더 이상 이게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으면요. 무리하게 밑에부터 확정돼 버리면 완전히 법체계 무너집니다. 뭐든지 우리 이석기 내란 사건도 이석기부터 수사해야 되지 밑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 검찰에 다시 한번 이게 촉구합니다. 대통령 수사나 재판 이전에 밑에서부터 재판을 확정짓는 거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게 보석으로 석방을 해야 된다. 김용현 장관 이하 군인들 이걸 첫째 하나 강조하고요. 자,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무임한다니까 두 번째 헌재나 국회에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한덕수 대행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여기 무임한다잖아 검찰에서. 그렇죠. 한덕수 대행이 그때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무임한다잖아. 그러면 이게 한덕수 대행을 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여기 왜 탄핵을 했죠? 탄핵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5가지 사유 중에 뭐 헌재 재판관은 이건 합의해오라는 이런 건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뭐 이게 상설 특검을 적시 임명 안 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결국에 한덕수 총리를 이게 탄핵한 가장 큰 거는 내란을 이게 방조했다. 내란 범이었잖아. 내란 공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200석이 안 되면 이게 탄핵 의결도 무효라고 보는데 200석이 돼야 되는데 200석도 안 됐잖아요. 근데 우원씨가 마음대로 151석이라고 우겨가지고 됐는데요. 근데요. 그럼 이게 한덕수 대행은 빨리 이게 심내에서 복귀시키 유지되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가장 중요한 게 탄핵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검찰에서 한덕수 대행 포함해서 김용현 장관 빼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부는 무혐의, 내란에 대해서 무혐의한다. 이런 게 지금 보도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 탄핵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탄핵이니까 국회에서 아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취소를 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하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거야말로 신속하게 이제 볼 거 없죠? 아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내란 무혐의를 하면요. 그러면 뭘 심리합니까? 탄핵 사유가 심리할 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게 빨리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이 가 있으니까 일단 이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빨리 복귀를 시켜줘야 된다. 왜? 너무나 명백하니까 이번에 무혐의가 넣으면 이 두 가지가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뭐 저는 결론적으로 검찰이요. 김용현 장관 외에 모든 그때 참가했던 11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내란 공범 무혐의다. 이건 이게 뭐 너무나 상식적인,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김용현 장관이나 밑에 사령관들도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재판이 없이 밑에서부터 재판을 확정 지을 수는 없다. 그 점에서 일단 김용현 장관과 사령관들도 보석으로 석방해라. 이걸 하나 촉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무혐의가 이번에 나오면 그러면 이게 진짜 한덕수 총리에게 탄핵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취소하든지 무혐의 됐으니까 아니면 이게 헌재가 빨리 결정해서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그대로 빨리 복귀시켜라. 이 두 가지를 촉구하. 이게 법에 맞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게 검찰이 원래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서 무리하게 했던 거 이거는 여전히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검찰 책임은 나중에 다시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